빨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카드 하나 던져주면서 남은 거 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건 육아휴직이 아니다. 코인휴직이다. 육아를 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되는데 코인 공부를 하는 시간은 10시간은 되지 않나? 그 제가 맨날 트레이더야? 뒤에서. 그래서 눈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분이 그래도 좀 남편분을 믿고 지지해주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시대고 전세금으로 젊은 친구들이 다 돈을 묶여가지고 투자를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비트코인에 확신 있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생활하기 바빠서 맞아요. 아니면은 전세대금 갚아서 돈의 가치 계속 하락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좀 바뀌었죠. 저도 전세나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 결혼한 지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빚을 안고 시작한 친구랑은 지금 좀 많이 다르거든요.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투자가 필요하니까. 목표를 7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증폭 적용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6억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만에 됐죠? 네, 거의 한 달 됐네요. 밥 먹고 있었어? 안녕. 안녕. 토마토. 아이고 안 감사합니다. 싫어하세요? 아우 너무 좋아합니다. 토마토가 또 남자들한테 좋잖아요. 네, 맞아요. 남자들은 다 아나? 또 형님 네, 지난 영상에서 네. 애기들 셋 키우는 게 되게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아이 셋은 진짜 애국자다. 가장은 다 똑같다. 대한민국 아빠들 화이팅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애새 키우려면은 일단 투자할 때보다 멘탈이 좀 강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까지 생각하고 키워야 되니까 고민거리도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거 말고도 힘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 댓글 보면은 권도영이 가명이겠지라는 분도 있었어요. 성함이 미국에서 재판받는 사람이랑 똑같아가지고 댓글이 참 많았는데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별로 상관이 없고 또 제가 나중에 한자로 찾아보니까 그 한자 뜻이 틀려서 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댓글 중에 네. 응원한다 이런 댓글도 많았는데요. 네.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그 댓글에서 동병상련 느꼈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응원해 주셨던 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왜 벗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아이들 셋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원 지금 2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은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로 학원도 보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첫째는 휴대폰도 하나 마련을 했는데 안전 때문에 나중에 둘째, 셋째도 휴대폰을 또 사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학원도 다 보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죠. 그런 게 부담이 돼요. 옷도 겨울 점퍼 사려면 각자 우리 올겨울에 하나만 사자 해도 5벌 사야 되잖아. 15만 원씩 잡아도 거의 75만 원이니까 100만 원 돈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휴대폰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매달 나가는 요금 보통 2년 쓰고 바꾸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한 100만 원치를 5명 거를 다 바꿔야 되고 그런 게 있죠. 혹시 만만치 않네요. 네. 교육비도 그렇지만 뭐 대학교 간다 그런다, 시집 간다 그런다, 그렇죠. 장가 간다 그런다 그럴 그렇죠. 때 목돈 준비해놔야 돼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이 연세 좀 있으신 저희 이제 부모 세대들 알아서 큰다. 현재 부모 입장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면 애들은 알아서 크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요새는 또 예전하고 틀려서 그 말씀들을 참고는 하는데 완전히 와닿진 않아요. 애들은 자기 친구들이 하는 거 자기도 똑같이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니까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네요. 자유잖아요 이제. 자유고 네. 저는 이제 이때부터 좀 마음 편하게 제 할 것도 공부도 좀 하고 강의 보고 그럴 시간이죠. 시황을 보통 철이 형님이 9시, 10시, 11시 요 사이에 올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앉아서 시황 보고 그렇게 아침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남편분이 육아를 많이 안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안 도와주시나요? 오해지. 노코멘트 할게요. 앞에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게 노코멘트 할게요. 어때? 모르겠네. 잘 도와주는 것 같은데. 제가요 남편한테 이건 육아휴직이 아니다 코인휴직이다. 하루가 24시간인데 제가 보기에는 육아를 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되는데 코인 공부를 하는 시간은 10시간은 되지 않나? 더 되지. 물론 뭐 늦게까지 하면. 늦게 새벽에도 하니까 10시간 4시 이상은 돼요. 4시에 애들을 하원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하원 도우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하원 도우미. 남편분께서 비트코인 얘기할 때 눈 돌아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도 그러신가요? 눈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돌아가 있어요. 정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이 돌아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없어. 그런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되게 맹신하듯이 그렇게 보였구나.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한 만큼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저도 제 주변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 다니는 친구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투자를 해보겠다. 되게 돈을 잘 벌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제 친구인데 투자를 절대 하지 말라. 근거가 뭐냐? 안 돼 라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분이 그래도 좀 남편분을 믿고 지지해주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바로 안 한 게 남편이 뭐 이건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답해서 올인해 이런 얘기인데 올인해 이런 말이 단어 자체가 네. 막 인터넷에서 막 20대 남자 청년들이 뭐 올인 뭐 인생 뭐 이런 이렇게 가장 있는 사람이 할 법한 말이 아닌 가자 막 이런 거요. 그런 단어를 써서 제가 그런 거고 남편은 어떤 확신이 들었대요. 근데 확신에 모든 일에 저는 보통 여자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일에 100%가 어딨냐. 투자를 하더라도 100%가 어딨냐. 뭐 내 마음에 뭐 7, 80% 확신이 들면은 리스크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근데 저희 남편은 정말 이건 100%야. 100%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더 아쉬워요. 내가 이미 다 투자를 해서 더 없는 거를 더 아쉬워.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눈 돌았다고 하는 거야. 100%라는 단어는 일단 안 썼고 내가 확신을 그만큼 가진다는 표현이었지. 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올인해라. 올인해 가지고 있는 거 올인해. 왜냐면은 그때 올인했던 자금이 미국장에 들어가 있었잖아.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내가 판단을 한 거지. 함축했어. 이거 한국장에도 있었어. 그래? 오늘 카메라 앞에서 남편을 갈아버리네. 근데 얼마 전에 친구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전세를 막 이렇게 알아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시대고 전세금으로 젊은 친구들이 다 돈을 묶여가지고 투자를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비트코인에 확신 있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생활하기 바빠서 아니면은 전세대금 갚아서. 근데 친구 동생한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뭐 대출을 받아서 오를 만한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월세를 사는 것도 생각을 해봐. 왜냐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시대고 그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좀 바뀌었죠. 저도 전세나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저희 결혼한 지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시작한 친구들이랑 뭐 집을 사가지고 뭐 어떤 빚을 안고 시작한 친구랑은 지금 좀 많이 다르거든요.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투자가 필요하니까 뭐 아까 뭐 대기업 친구 얘기하셨던데 대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급여가 많을수록 투자를 더 많이 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만약에 동생이 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되게 거부감이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20대 뭐 어린 친구들이 도박성, 투기성으로 맞아요.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근데 남편이 얘기했을 때 이후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뭐 기축통화라든지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니까 그런 인식은 바뀌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타행성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 맞아요. 주변에는. 맞아요. 실제로 저희 남편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남편이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면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투자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온라인에는 많은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없어요. 신기하게 주변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하면서 약간 간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고 제 남편이 이제 저희 큰아이 친구의 부모들이랑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테슬라 뭐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저희 남편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잘 듣고 가세요. 잘 듣고 가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면은 정작 안 사요. 1,000만 원 샀다가 무서워서 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가 한참 테슬라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잘 됐다. 그 집은 시기가 너무 잘 됐다 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실제로 투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사실 근데 변동성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구한테 추천하기도 좀 어렵고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코인
코인뿐 아니라 투자할 때 그거에 대해 확신을 하지 않으면 그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멘탈이 전부 다 그게 맞지.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너무 확신을 하니까 떨어지면 완전 신나요. 돈 찾으려고 돈 좀 없냐? 저한테 맨날 찾아보라고 돈 좀 찾아보라고 막 그래요. 떨어지면. 근데 그렇게 해야 투자가 되지. 그러니까 코인뿐 아닐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기가 투자하는 거에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뭐 흔들리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떨어지고 오르라는 거는 다 길게 보면은 다시 회복할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코인으로 얼마 날렸다, 주식으로 얼마 날렸다 이렇게 되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뭐 20대 청년들 제가 얘기를 한 게 잘 모르는데 야 누가 얼마 야 이걸로 뭐 무슨 차를 뽑았대 이러면서 돈 뽑아가지고 다 넣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러는 거지 코인 자체가 제가 뭐 아니면 20대 청년들 자체를 다 막 그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보지 않고 정말 사행성으로 보니까 사행성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남편은 그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밤새 보고 누가 보면은 그 제가 맨날 트레이더야? 뒤에서 직업 트레이더냐고. 그래서 막 지표 보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눈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돌았다는 게. 그렇게 이렇게 보일 옆으로 수 도는 게 있겠네요. 아니고? 눈이 돌아갔다 거기에. 그리고 성격 자체가 원래 그것만 보는 성격이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앞으로 사이클이 또 점점 그 사이클 영향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고 더 공부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아니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야 이거 폭풍 전야 같지 않냐? 폭풍 전야? 막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하지 좀 마. 그럼 아니야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막 이래요. 근데 사실 그런다고 이렇게 뭐 폭등하거나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가 봐요. 그치? 눈 돌아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올라가는 자산군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 지금 자꾸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트럼프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금액이 S&P 500이나 미국 증시를 보면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50인가 40% 이상 더 빠졌어.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뭐 30% 정도 빠진 거니까 오히려 위험 자산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수치였지 그게. 그러니까 인식의 개편은 이제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람들이 인식 개편이 많이 됐을 때는 이미 그때 사둘 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 나는 이제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지금.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가격 방어가 잘 되더라고요. 사실은 뭐 폭락했다 이렇게 뉴스 나오고 막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걸 폭락이라 그러나 싶거든요. 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볼륨이 하도 크니까. 네.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도 사라 그러고 뭐 신랑이 사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금은 실물이 있고 주식도 회사가 있는데 도대체 뭐냐 막 이러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설득할 수 없고 나는 너를 설득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현명하시네요. 지난번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아이들이랑 아내분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남편분께서. 그래? 진짜야. 우리 넷은 한국에 없을 거야. 발리에서 좀 살다 올게. 나도 진짜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고 싶어. 네. 한 달 이상은 살아봐야 그 나라 문화도 좀 느껴지지 않나. 그래서 한 달 살기도 진짜 하고 싶어요.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큰 돈을 벌면 하고 싶으신 게 해외여행 가는 건가요? 네, 저는 못 간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아이 낳고 코로나고 진짜 오래 있다 오고 싶어요. 볼 게 진짜 많잖아요. 저희 남편이 이태리로 신혼여행 갔는데 막 거기 이렇게 종탑 이런 거 되게 큰 거 멋있는 거 많잖아요. 막 감탄하면서 길거리에도 이렇게 뭐가 많은데 아깝죠. 아쉽죠. 그 며칠 보고 잠깐 오기에는. 근데 직장인들 휴가 없잖아요. 9박 10일도 그때 무슨 황금 연휴 이래가지고 급히 결혼하고 간 거야. 그때 신혼여행 가려고 황금 연휴 맞춰서. 9박 10일로. 근데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원하는 거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그거 꿈꾸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뭐 여행을 가든 뭐라든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 아내분은 이렇게 큰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게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저는 근데 육아는 괜찮아요. 진짜. 육아는 힘든 점이 있지만 감당할 만한 힘듦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는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모든 부모인 분들이 아이가 주는 행복과 그런 나의 육체적, 정신적 상쇄된다고 하나요? 너는 어때? 육아는 축복이자 재앙이죠. 축복이자 재앙이요? 네,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또 애기들이 있으면 되게 좋고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볍게 농담 삼아. 야 쟤네들 저렇게 키워도 나중에 크면 부모 안 본다고.
지네들도 자기 뭐 결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지 새끼 보지 우리 안 본다. 근데 우리 보라고 키우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마라.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마라. 지난번 영상에 남편분께 그 댓글로 스마트해 보인다, 모범생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영상만 봐도 아시네. 노코멘트 해도 돼요? 아니 근데 만나 뵙고 싶네요. 뭔가 있었을 거야. 편집에 이미.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인터뷰하겠습니다. 23년 10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저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격에 증폭까지 써서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면 수익률이 엄청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지난 촬영 때 목표를 7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증폭 적용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10억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신민철 작가님 한번 만나러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하시죠. 잘가. 갔다 올게.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GLE로 바꾸고 싶었는데 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죠. 이제 안 살려고. 아, 벤츠로. 네, 안 살려고. 안 사고 그 돈 갖고 계속 투자를. 투자 계속 하고. 저도 시드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비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진짜 레버리지 쓰고 계시죠? 네. 레버리지 반드시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월급만으로 하는 거는 네. 너무 오래 걸리고 혹시 부자들은 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다 대출을 잘 이용하더라고요. 네. 제 전에 회사에서도 회사를 거의 그 우스갯소리로 취미로 다닌다 그러고 회사 다니면 대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고 회사 다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다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이제 소위 말해서 꼬라박는 형태로 되는데 맞아요. 그거 비트코인이 정말 훨씬 좋은 그 투자 대상이 아닌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와이프 말대로 단순히 눈이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고 더 괜찮은 게 있으면은 네. 저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334 주로 하는 말 그렇게 쪼개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게 안 보여서 여기에 다 올인을 했거든요. 네. 혹시 지난 영상 업로드된 후에 뭐 네.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네. 영상을 보고 네. 뭔가 말씀해 주신 게 있었나요? 그때 댓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랑 이제 통화하면서도 그러는데 투자에 성공을 기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또 3주 전에는 그 제 후배가 그때 그 방송을 보여주면서 제가 또 투자를 하라고 했거든요. 투자 시작했어요. 이제 0.5개 이상 매집을 했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전도사시네요.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에 네. 출연하신 이유가 비트코인 투자에 발을 깊게 담그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좀 느낌이 달라지셨나요? 똑같습니다. 온몸을 다 담그고 싶어요. 지금 네. 변동성 때문에 네. 수익률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네. 비트코인 투자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뭐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전혀 내리면 아무래도 오를 여지가 있으니까 뭐 또 좋은 거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내리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 예민해지고 좋을 건 없겠죠. 근데 예, 그렇긴 하지만은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을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보통 아내분들이 남편이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다들 싫어하잖아요. 아내분이 그래도 도영님을 믿어주고 투자하라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응원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지인하고는 좀 다른 거는 저도 느끼고 이제 제가 하는 거에 가능하면은 동조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이제 고맙게 생각하죠. 고맙게 생각하는데 참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뭐 얘기는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네. 뭐 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동의를 했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혹시 오늘 철이 형 만나면 네.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도 드릴 테지만 좀 뭐 개인적 관심사나 어떤 분야를 전공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권도영입니다. 키 되게 크시네요. 키가 되게 크시네요. 옷 춥게 입으시네요. 맞아요. 옷이요? 네, 괜찮습니다. 철이 형 만나시니까 어떠신가요? 되게 영광스럽고 잘생기셨네요. 그래서 철이 형, 동네 형 같아요, 진짜. 근데 제가 아마 81년이니까 네. 나이는 이제 한 살 많지만 네. 동네 형 느낌. 저번 영상 엄청 잘 되게 했어요. 다행입니다. 예.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정말로. 예, 정말로.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부러운 대상이에요, 요새. 투자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저는 2023년 2023년에. 네. 그 이전에는 투자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주식도 진짜요? 안 하고, 네. 뭐 투자에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오. 예. 그 어쩌다가 투자를?
결혼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아이가 지금은 이제 셋이 됐는데 월급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답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나도 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가까이 뭐 쉽게 생각하면은 차도 좀 바꾸고 싶고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월급을 매달 얼마만큼 벌어서 얼마를 저축해서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잘 때 이제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뭐 다양한 컨텐츠들 자기 관심사 분야들을 보는데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기는 그 전부터 들었지만 이제 알게 되고 좀 구체적으로 좀 파봤어요. 이게 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뭘까? 그러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다음날 바로 와이프한테 가서 네. 다 사. 이렇게 한 거죠. 아, 진짜요? 네, 다 사라고 했고 그러고 와이프는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되찾는데도 시간이 그쵸. 오래 걸린다. 네. 며칠 걸리죠. 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걔가 금액이 올라갔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처음 제가- 사셨던 게 얼마였는데? 저는 처음에 사라고 했을 때가 3,600이었어요. 아, 600이었고 와이프가 산 거는 4,000대 한 달 동안 끌더라고요. 제 말이 처음에는 바로 동의도 안 했고 그쵸. 네. 그 다음에는 동의를 하고 팔기 시작하고 이제 걸리다 보니까 4,000대에다가 이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평단이 이제 6,600까지 올라가게 됐죠. 네. 그래도 뭐 지금 가격보다 훨씬 낮은 초기에 네.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제가 처음 이제 이거 했던 때가 제 원래는 카페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15,000, 6,000달러 완전 바닥일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멘탈 클럽 제 멤버십 있잖아요. 네. 멤버십에서 처음 얘기했던 게 이제 19,000달러.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로 하면 2천만 원대 후반 이 정도부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뭐 카페나 아니면은 제 독서 클럽에서도 네.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사신 분들은 2,000달러 중반 뭐 이때부터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왔어요, 카톡이. 아, 자기 그 2천만 원대 샀던 그거랑 같이. 제가 그때 네. 촬영을 알았으면 네. 지금 8개에서 10개 사이쯤 뵀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평단이 반 이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처음 딱 비트코인 사자고 마음 먹을 때 뭐 그 봤던 뭐 책이나 영상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그때 맨 처음에 초반에 제가 이제 봤던 영상은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조남을 알지만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영상을 그냥 지나치면서 닥치는 대로 네. 봤어요. 아, 제가 이제 지난 영상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굴리면 될지, 어떻게 투자하면 더 많이 증폭을 시킬 수 있을지, 내 자금을. 이제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가장 좀 정확하게 정통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강의 수강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투자도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이 형을 통해서지만 본인의 확신만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를 넣든 간에. 2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래도 거의 2배 이상 오르신 거니까. 그렇죠. 예, 연봉보다 오히려 더 많이 버셨겠네요. 그렇죠. 네. 처음 경험해보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 앞으로 가야 될 게 훨씬 많죠. 예, 네. 그거를 본다면 네. 충분히 가치 있다. 이제 사실 투자가 원래 초반에는 사실 실패하기가 쉽거든요.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건데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게 대단한 것 덕분이에요. 같습니다. 덕분이에요, 진짜로. 네, 저도 좀 확신을 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철이 형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일단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돈을 넣었는데 제가 만약에 몰랐다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뭐 돈을 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증폭 규칙이나 관리 규칙을 적용을 해서 제가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코인 개수가 와이프 계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증여를 받았어요. 아, 진짜. 증여 국세청에 증여 신고하고 네. 증여를 다 받아서 3개월 안에 증여 신고해야 된다 해서 네. 와이프한테 그 자기 계좌에 이렇게 자기도 보면서 좀 재미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근데 그 재미를 지금 뺐다 보니까 좀 아. 미안한데 야, 나 레버리지 네. 해야 되니까 네. 다 넘겨. 그래서 알았어 빨리 하자. 네. 그래서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아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불려서 네. 빨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카드 하나 던져주면서 마음껏 써. 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또는 뭐 더 알고 싶다 그랬던 내용 없나요? 오늘 질문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 게 좀 있고 개인적인 거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좀 관심사가 궁금해요. 이 투자 네. 말고 네. 본래 이제 뭐 성장기도 계셨을 거고 남들처럼 다 있잖아요. 관심사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학창 시절 때 전공하셨던 분야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전공은 제가 이미 몇 번 밝혔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전공은 사람들이 예상을 잘 못해요. 지금의 저만 보면은 일본어 전공이거든요. 네. 네, 원래 어문학 자체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뭐 굳이 일본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지만은 언어 쪽에 좀 어렸을 때부터 재능 소질? 그래서 수능에서도 제가 언어 영역 공부를 거의 안 하고 갔는데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그때 전교 1등이었거든요. 전교에서 하나밖에 안 틀린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도 그랬을 정도로 좀 언어 쪽에 약간 특화가 돼 있어서 책을 많이 보시는 네, 분들이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학생 때도 책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대학생 때가 거의 정점, 하루에 막 5권씩 읽었던 적도 있고 시간 남으니까 그냥 도서관 가서 또 빨리 읽거든요.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한두 시간이면은 좀 가벼운 책은 다 읽기 때문에 그냥 뭐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책은 5권, 6권 막 이렇게 읽고. 진짜 네. 대단하네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당연히 경제 쪽은 계속 이제 보고 있고, 경제 투자 이쪽은 계속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관심사는 거의 대부분 다 차단하고,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마음 공부, 마음 훈련 이런 쪽 관련된 거를 가장 많이 네, 보고 또 개인적으로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훈련하고, 네, 하고 있죠. 네. 그 마음 공부 자체가 투자를 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은 멘탈이잖아요. 괜히 그렇죠. 멘탈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멘탈이 전부다라고 제가 채널명을 제 채널명을 순식간에 지었어요. 투자 채널을 만들까?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철이형이라고 아시는 네. 분들 아시는데 1년 정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팬데믹 때 네. 증시가 이제 대폭락했다가 네. 유동성 이제 홍수 속에서 대폭등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투자를 오래 한 걸 아니까 이제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야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딱 생각이 든 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던져줄 수 있는 게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유튜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투자 채널 해보자 하고 그냥 갑자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딱 떠오른 게 멘탈이 전부다였어요. 스스로의 마음을 감정을 통제하는 게 투자의 뭐 거의 8할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저도 흔들릴 때 그리고 그 멘탈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학습도 필요하고. 그렇죠. 공부가 근데 결국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네. 스스로 자산에 대한 확신이나 투자의 원칙이 없으면은 마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정신력과는 별개로. 그렇죠. 네. 어때요? 근데 이제 투자 2년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2년밖에. 멘탈 관리는 잘 되시나요? 저는 마음 편해요. 진짜요? 네. 공부가 돼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를 느끼는 가장 큰 이제 이유가 스스로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산이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게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그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점이 이제 분명히 있는 사람은 이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할인 기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 차이가 이제 가장 커요. 네. 저도 최근에 가격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더 매집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죠. 집에 있는 거 이제 의자 파셔야 돼요. 의자 좀 팔고. 네. 당근을 통해 이제 사게 되는. 네, 당근 열심히 하죠. 그래도 이 본인의 관심 분야 좋아하는 거 이거를 자기의 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그것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 싶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뭐 어떤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은 뭐 12시간씩은 있잖아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것만큼 좋은 게 있겠냐 싶네요. 네. 그 비트코인 관련된 네.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고래들이나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때, 매집을 할 때 그 OTC 장외 시장을 통해서 사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에 반영이 되는 이제 시기가 좀 궁금한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거래소에 비트코인 수량이 이제 결국은 바닥이 나야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인지 뭐 그것도 시기일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일단은 네, 장외 시장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거래소로 그 영향력이 전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장외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으로 그냥 우리가 블록딜이라 그러죠. 한 네. 번에 큰 수량의 거래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큰 돈을 만약에 고래들이 일반 거래소에서 매집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을 올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사니까 엄청난 금액을 사니까 네. 장외시장에서는 현재 얼마의 시세로 딱 그냥 정해서 거래를 해버리니까 여기에는 영향을 당장은 못 주죠. 근데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영향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쌀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쌀을 만약에 이 소매시장에서 대량으로 사려고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근데 만약에 도매업자랑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그냥 바로 대량의 쌀을 사버리면은 이 우리 소매시장에서의 가격에는 당장은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도매시장에서 대량의 물건이 사라지면은 이 소매시장으로 오는 물건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도 음. 시간 지연은 있겠지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의 물량이 뭐 다 사라져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네.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하려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를 때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이 정해져요. 예.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당장 뭐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바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단기 투자자나 또는 이제 우리가 표면 투자자라고 하는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강하게 오르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결국은 그런 이제 표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매도할 사람은 다 매도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나 핵심 투자자들만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팔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죠. 위주의 장세가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가격을 굉장히 올려 불러야지만 자기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격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또 그 사이에 붙은 그런 단기 투자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또 그 사람들을 소화를 해내야죠. 그러면서 이제 또 조정을 겪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개미털기 네. 단기 투자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야 가격이 네. 폭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오른 다음에 붙은 그런 단기 투자자들을 소화하는 조정 기간을 거치다 보면은 네. 이제 이 단기 투자자들 중에 팔 사람은 다 팔잖아요. 그럼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럼 없으면 이제 또 장기 투자자만 남잖아요. 네. 이 장기 투자자는 가격이 웬만큼 오른 걸로는 안 팔거든요. 아. 그때 또 이제 또 가격이 올라가고. 급상승하고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아,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에 일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를 할 때 가격이 오르는 등락 폭이 차이가 나거든요. 뭐 강세장일 때는 뭐 100원을 넣어서 100원이 오르는 게 아니고 뭐 200원이 오른다든지. 근데 하락장일 때는 그만큼 또 내려가지 않고 좀 덜 내려간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네, 같은 맞아요. 네, 맥락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 그 시가총액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시가총액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 곱하기 수량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뭐 네. 주식이면 전체 유통 주식수가 될 테고, 네. 그 다음에 코인이면 전체 유통 코인 수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에 1억 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억 원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올 때 가격이 높게 불러졌으면은 더 그 가격에 지금까지 있는 모든 코인의 숫자를 다 곱한 게 시가총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시장에는 1억 원만 들어왔지만 시가총액은 그거의 10배인 10억 원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예. 불장에선 그게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더 많이. 그 과거 연구로는 최대는 100배까지 증가했던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1억 달러가 들어오면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에 그때 강의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180배. 네. 예. 100배 이상까지. 근데 평균적으로는 전체 기간 약세장까지 다 포함하면 네. 한 4배 정도로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달러가 들어오면 시가총액은 4억 달러가 증가하는 거죠. 또 궁금한 것은 작년 4월에 ETF 승인된 이후로 ETF를 통해서 이 상품이 판매가 돼서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전에는 이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렇게 순환됐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이하로 이렇게 순환됐던 것이 ETF로 들어간 거는 순환이 안 될 거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차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ETF의 그 자금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순환의 좀 경직이 좀 차츰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다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ETF 앞으로 늘어날 자금은 전부 대부분 기관의 자금이 될 거거든요. 개인들의 자금은 거의 다 들어갔고 예. 지금도 실제로 ETF 내에서 기관의 그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원래 뭐 한 15%, 20%였던 게 이제 3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의 그건 자금인 거고, 알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 개인들의 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약간 별도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지금 미국 자체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리플 소송도 취하될 거고, 알트코인 ETF들도 대규모로 다 승인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알트코인들의 기관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알트코인으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꼭 순환에 따른 상승보다 그렇죠. 기관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알트로도. 새로운 돈이.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증이 해소가 됐어요. 제가 이런 궁금한 것들을 막 뭐 AI라든지 이런 데다가 물어보면 답이 좀 네, 판에 박힌. 예, 예. 그래서 꼭 이거는 촬영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투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확장된 관심 분야가 이렇게 확장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 도영님이 투자 시작하신 이유랑 거의 똑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좀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빨리 한 거죠. 특히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든지 예. 또 자본주의와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투자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이제 회사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계산서를 때려봤죠.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를 내가 돈을 벌어서 이걸 저축으로 메꾸기에는 너무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바로 저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던 거죠. 한 5년, 저는 도영이처럼 그게 초반부터 잘하진 못하고 초반에 한 5년 정도는 사실 뭐 돈을 벌었다 잃었다 이러면서 경험을 많이 했던 시기고 본격적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기 시작한 거는 투자하고 나서 6, 7년 정도 지나서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그 하나의 거의 완벽한 루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최초 한 5년 정도까지는 제가 확신을 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부터 이제 자산이 빠르게 불어난 거예요. 그게 뭐 이미 제가 지금 뒤에도 있는 책인 저희 돈의 규칙에서도 적었지만은 저희 모르는 자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구매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아는 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핵심은 영원히 증가하는 돈의 양,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구매력의 하락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돈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좋은 자산들은 가격이 영원히 오른다.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가 있을 수 있어도 영원히 오른다. 이거를 이해하면서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도박적인 그런 투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단하고 좋은 투자,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위주로 전환되면서 그때부터 자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게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도박적인 투자, 단기 투자 이런 걸 할 때가 돈을 벌어도 번 만큼 또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자산 증가가 잘 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훨씬 더 부자가 되는 더 빠른 길이거든요. 다만 이제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좋은 자산들도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오르는 만큼 또 내리잖아요. 네. 예. 뭐 심지어는 많을 때는 40%, 50%까지도 내리잖아요. 뭐 엔비디아도 최근에 30% 이상 네.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는 또 50% 이상 또 떨어지고 55%.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큼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그거를 또 급격하게 증가시켜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미 공부하셨던 그 증폭의 규칙이죠. 네. 제 돈의 규칙에서도 적었던 네.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비쌀 때 빌려서 이걸로 좋은 자산을 사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자산의 가치는 저 그래프처럼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빌린 돈의 가치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비쌀 때 빌려서 싼 자산을 사두고 얘가 오르고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은 이때 갚아버리면 되는. 이걸 조금 팔아서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때부터 단순히 장기 투자만 할 때보다 자산 증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예. 이렇게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돈을 빌려가지고 이 자산을 저감해서 해두면은 그냥 단순히 사고 계속 몇 년이고 놔두기만 하는 것보다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빨라져요. 예. 그거를 제가 이제 비슈사나 여기서도 알려드렸던 거고. 예. 대부분 사람들은 사고 그냥 장기 투자라고 하면 가만히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 좀 떨어졌을 때 그냥 월급 모아둔 걸로 좀 사고. 그걸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솔직히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속도를 2배, 4배, 8배로 증폭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죠.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결함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영원히 하락한다는 거. 네. 네. 그걸 이용해서 그 타이밍에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증폭 같은 거를 섞으면은 이제 자산 증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많지만은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은 나중에 편안한 노후, 편안한 마음까지를 가지게 해주는 기본 요건이 경제잖아요. 경제 요건이 돼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해주는 거에 굉장히 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23년도 이후에부터 그걸 알게 된 게 굉장히 운이 좋았다 생각하고 지금도 철이 형이 강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증폭의 규칙과 관리의 규칙 그리고 지금 LTV 제가 지금 현재 현 금액에서 한 1억 2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한 25% 정도 선에서 이제 안전하게 하고 있어서 가격이 현재에서 더 떨어져도 뭐 크게 걱정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운도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여기 또 같이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참 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의사 결정 자체가 네. 본인이 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게 저는 그 사람의 그릇이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제 열심히 그릇을 키우고 계시니까 네. 나중에 훨씬 더 부자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도영님 오늘 철이 형이랑 촬영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 투자 철학을 갖게 해준 철이 형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해준 오늘을 뜻깊은 날로 제가 간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 좋은 영향력에 힘입어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작가님 그리고 이 PD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